클라이드 톰보우라는 사람은요, 그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 로웰 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던. 근데 아마 로웰이라는 사람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그 약간 별명 같은 게 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영어로 모닝캄. 그 단어를 쓴 사람이 노웰입니다. 일본과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와서 돌아가서 더 랜드 오브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랑 인연이 있어요. 화성에 운하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옛날에 말했던 사람이 노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노웰은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천문대를 미국 애리조나주에 세우고 화성에 생명체가 사는지 탐색하고, 그 당시에는 또 명왕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천문대가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노웰 천문대에 이 클라이드 톰보우라는 사람이 고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천문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마추어 천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자기가 만들고요. 그런 손재주가 있어서 기계를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썰미가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요. 그 노웰 천문대에 이제 그 취직을 해서 명왕성을 찾는 그 그룹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에 드디어 명왕성을 발견을 합니다. 차이가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별 사진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위치가 좀 달라졌죠? 이게 다른 날에 찍은 겁니다. 명왕성을 찾는데 어떻게 찍느냐 하면, 명왕성은 수성이나 금성이나 토성이나 지구처럼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들은 세 종류겠네요. 하나는 그 화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 또 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는 별들인데요. 태양 같은 별들인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엄청 멀어요.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별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네끼리 움직여 봤자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거리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거기 있다 그래서.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지구, 화성, 목성 뭐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움직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명왕성은 태양계 내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랑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요 앞에 있는 분을 보시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나 나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나무가 조금 흔들려도 거의 움직임이 안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싹 버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은 사진을 이렇게 계속 찍으면 별들은 거의 우리 눈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거를 찾아내어서 그것들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명왕성도 그런 식으로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1930년에 저게 찾아냈습니다. 저런 작업을 해서 찾아내는 건데 저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걸 하려고 그러면 사진을 매일 자주 찍어야겠죠? 그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쳐다보고 뭐가 변했는지. 눈이 빠지겠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망원경이고요. 옆에 보이는 기계가 뭐냐면 일종의 깜빡이 기계인데요.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불을 켜요. 눈에 익혀요. 끄고 또 켜요. 계속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 뭔가 위치가 변하는, 요즘 같으면 겹쳐서 GIF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리면 찾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을 텐데, 저 때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하는 사람을 노웰 천문대에서 고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톰보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맨날 앉아서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운 좋게도 톰보우에게 할당된 사진 속에서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옛날 사진을 뒤져보니까 옛날에 노웰 천문대에 찍었던 사진에 이미 명시에 찍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그 영어 단어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뭘 발견한다 그러는 영어 단어가 뭐죠?
디스커버리. 저렇게 옛날에 찍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프리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를.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에도 찍혀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톰 보우라는 사람이 유명해졌겠죠. 저걸 발견했잖아요.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천문학과에 들어가서 천문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나중에 톰 보우 박사님이니까 누구든지 천문학자이면서 발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랬고 이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그런 유능해서 노엘 천문대에서 고장난 기계들 망원경 다 고치고 정말 그런 재주가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 여파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톰 보우라는 분이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위원회 같은 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UFO가 2차 세계대전 후에 특히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어떤 군사 경쟁을 하면서 뭐 핵실험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스파이 위성 비행기 띄우고 이런 과정에 UFO라고 신고되는 숫자가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미국 공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이제 멤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인데 UFO란 단어, 미확인 비행 물체. 그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톰 보우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땐 들어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뭔가 떠다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해봅시다. 맨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정체를 모르지만 뭔가예요.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단어를 만들자. 그래서 UFO가 unidentified, 미확인. F는 뭐겠습니까? flying, 날아다니는. 오는 오브젝트, 미확인 비행 물체 깔끔하잖아요. 그냥 줄여서 UFO. 그렇게 된 소문이 있습니다. 톰 보우가 지었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 1930년에 명왕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명왕성이 발견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그 논쟁에 휩쓸립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행성, 여기 그 태양계 내 행성을 얘기할 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으로 배우신 분들 있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에서 끝나면 이제 아주 젊으신 세대입니다. 수성, 금성, 그다음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화성, 목성, 토성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했다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잖아요. 천왕성부터는 안 보입니다. 뭐 천왕성을 아주 어두운 곳에 눈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유럽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럽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천왕성은 그 허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해왕성은 미리 예측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몇 사람 계산도 미리 하고 발견도 하는 식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유럽 천문학자들의 발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명왕성을 미국에서 발견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미국 사람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 발견이 되고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으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미국 천문학자 대 유럽 천문학자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붙일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애착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톰 보우가 되게 유명해지고 그런데 발견을 하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고요, 달이고요, 달보다 작아요. 명왕성이.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데 수성 작죠. 금성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구 있고 화성이 지구의 반만 해요. 목성 가면 몇십 배 큽니다. 토성 크잖아요. 천왕성, 해왕성 다 커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해왕성이나 천왕성 정도 되는 게 딱 있으면 그럼 뭐가 이렇게 패턴이 맞잖아요. 안쪽에 좀 작은 애들, 바깥쪽에 큰 애들. 사람들이 이게 어떤 패턴이나 이런 규칙을 선호하는 게 있죠. 근데 달보다 작은 애가 떡하니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못마땅한 거죠. 이게 너무 작은 거죠.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더군다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이 딱딱해요. 암석질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얘네들은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행성이 있어주면 군말 안 하겠는데 조그맣고 암석질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좀 행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30년에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미국에서 공표하자마자 반대하는 천문학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게 무슨 행성이냐, 그냥 돌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1930년에 발견이 되자마자부터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야 된다는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명왕성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궤도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대충 이렇게 평면에서 돌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한 평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태양계를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원반일처럼 보일 거고,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다 이렇게 돌아요. 근데 명왕성은 또 작기도 한 애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 이게 좀 규칙에 어긋나거나 패턴에 어긋나는 것은 좀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균형, 대칭.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뭐 그래야만 사실 안정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얘가 궤도가 이렇게 도는데 타원궤도를 돌아요. 하지만 타원궤도를 돌지만 이 찌그러진 타원의 그 찌그러진 정도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를 돈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막 태양을 두고 저 끝에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게 해왕성 궤도와 명왕성 궤도예요. 해왕성 궤도는 그래도 뭐 찌그러진 타원이지만 원에 가까운 타원을 도는데, 명왕성은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명왕성은 해왕성 궤도를 침범해요. 그냥 바깥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좀 봐줄 텐데 도는다가 어느 시점에서 해왕성 궤도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지난 1977년부터 아마 97년일 겁니다. 그 20년 동안 해왕성 궤도를 침범했어요. 침범했다는 얘기는 태양의 해왕성보다 가깝다는 얘기죠. 그 20년 동안은 명왕성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었던 거죠. 해왕성이 9번째 행성입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패턴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역전을 합니다. 명왕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달이 있어요. 금성도 없고 수성도 없는 달을 명왕성은 현재 알려진 5개나 갖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하나 둘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명왕성이 지금 바깥에 있어서 암석질인데다가 작고 궤도도 이상해서 얘가 좀 행성으로서의 지위가 좀 이상해, 그러는데 보니까 행성들은 위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작은 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화성이 2개 갖고 있거든요. 작은, 다른 우리는 지구에서 하나 갖고 있고, 목성은 제가 어릴 때 14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저 1호, 2호, 그 다음에 파이어니어 10호, 11호 이런 그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을 관측하는 그 우주 탐사대 가서 보니까 지구에선 작아서 보이지 않던 작은 위성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달만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 80개가 돼요. 더 많아요. 이름을 못 지어요.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거든요.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제우스 신과 사랑을 했거나 정분이 났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여신들, 신화 속에 그거 갖다 붙이는데 14개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6, 70개가 되면 붙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 다른 신화에서 끌어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더 붙이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 붙이는 규칙을 바꾸자 막 이러고 있습니다. 토성도 그 정도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명왕성에서도 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발견되었으니까 버젓하게 명왕성이
다른 행성들이 갖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3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명왕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냥 지금 패턴 말씀만 드렸지만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태양계 기원, 태양계 뭐 형성 이론 이런 걸 따질 때 아무래도 안쪽에 좀 암석질 작은 행성들이 모여 있고 바깥쪽에 큰 거대 기체 행성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원인이나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어떤 원칙이나 규칙 같은 걸 할 때도 조금 간단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쪽에 있거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바깥에는 뭐 기체가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는데 명왕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튕겨져 나갔다. 뭐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좀 곤란해졌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논의를 이제 어쨌든 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그런데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리스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은 어떤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근데 명왕성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10번째 행성을 발견했다고 다 이거 미국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의 후보 이렇게 명왕성보다 더 바깥 궤도에서 돌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다 명왕성만 해요. 그런 것들이 돌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신났죠. 천왕성, 해왕성 2대 1이잖아요. 2대 2가 되는 겁니다. 11번째면 3대 1을 역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이리스는 또 그러고 처음부터 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명왕성 천왕계 이렇게 달이 있는 애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11번째 후보 막 이런 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근데 궤도를 보니까 얘는 궤도가 또 이래요. 얘도. 명왕성이랑 비슷하면서 더 멀리 있는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지금 천문학은 미국이 대세니까 뭐 좋죠. 뭐 10번째, 11번째. 근데 11번째까지는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게 50개쯤 발견이 됐어요. 그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서 시험 볼 때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도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명왕성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리스라든가 11번째 후보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을 카이퍼 벨트라 그러는데요. 해왕성 근처에 엄청나게 저런 천체들이 수조 개가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지금 큰 애들 중에 몇 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00개, 10,000개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다 행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붙죠. 2006년입니다. 2006년에 그 8월 달에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데 거기서 투표에 붙여집니다. 명왕성을 빼느냐 마느냐의 투표가 아니고요. 흔히 이제 명왕성 퇴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퇴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까 뭐 퇴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미국 천문학자 쪽에서 유럽 천문학자 쪽에서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안이 처음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본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소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물러날 틈이 없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논의를 하다가 없애는 거로 이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커덕 2개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본회에. 다 당황했어요. 그냥 여기서 논의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본회에 상정되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의 안 중에 어떤 걸 채택할까 하는 투표가 간 거예요. 2개가 행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중에 유럽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명왕성을 딱 잘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복잡하죠? 이게 그 당시에 저 안입니다. 5A안, 5B안, 뭐 6A안, 6B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런 안들이 올라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유럽안과인데 미국의 안은 이리스를 비롯해서 이거를 포용하면서 행성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목성토성은 클래시컬, 고전 행성, 이건 신행성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유럽안은 행성의
하는 정의를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정의는 태양을 주위를 공전해야 될 것. 공전하죠. 지구도 공전하고 명왕성도 하고 이리스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될 것.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게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행성이라는 천체가 있습니다. 감자처럼 생겼어요. 찌글찌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체의 어떤 규모와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땡그랗게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그랗게 공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그 주변의 것들보다 제일 뛰어날 것. 주변의 것들을 거느릴 것. 거기에 명왕성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달이 있잖아요. 위성이 있는데 지구와 달 사이에 질량 중심. 질량 중심에 어떤 두 개의 천체가 있으면 얘네들이 돌게 되는 가운데 중심이거든요. 하나가 엄청 크면 이 속에 있습니다. 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8개 행성의 위성을 거느린 질량 중심은 다 내부에 있어요. 달이 아무리 커도 그 질량 중심이 지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약간 까딱까딱하고 달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명왕성에는 5개의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왕성의 달 중에 제일 큰 달인 샤론이라고 하는 달이 있는데 그 달과 명왕성을 보면 둘 사이의 무게중심이 명왕성 바깥에 있어요. 명왕성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가 아령처럼 서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준에서 위배되죠. 그래서 명왕성이 세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고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이런 애들, 명왕성 이리스는 뭐라고 부를까? 외소행성이라고 부르자 하고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왕성이 퇴출이 아니라 외소행성으로 새롭게 분류가 된 거고 2006년에서야 비로소 수천 년 동안 미뤄왔던 행성의 정의를 천문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외소행성이 있고요. 이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있는데 2006년도 그때 명왕성이 이제 행성에서 나갔죠. 2006년도 초반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 이름은 태양계 9번째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8월에 명왕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주변이 카이퍼 벨트잖아요. 카이퍼 벨트 천체 관측. 그래서 명왕성에 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것으로 본 명왕성의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2015년에 명왕성에 가서 이렇게 엄청 가까이 가선 거죠. 이렇게 싹. 이렇게 싹. 그래서 우리가 명왕성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접 촬영한 거예요. 놀랍죠? 이렇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원래는요, 이것까지만 하고 말씀드려요. 뉴 호라이즌스가 원래 명왕성 탐사선이었잖아요. 그래서 13년이 걸려서 명왕성 주위를 돌면서 더 많이 찍으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빠졌잖아요. 명색이 카이퍼 벨트 천체 관측선이에요. 그래서 명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질 않고.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보신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옵티마 툴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올해 1월 달에 옵티마 툴레라고 하는 명왕성과 비슷하지만 더 조그만 천체를 가서 걔 사진도 찍고 또 다른 애를 향해서 또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명왕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퇴출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행성에 대한 정의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명왕성이라는 고유 이름을 하지만 공식 이름이 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때 명왕성이라고 불리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